오늘도 재미있고 신박한 글쓰기로 돌아왔습니다. 흥나라한 글빵입니다. 오늘은 책 쓰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또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에세이 5권을 낸 작가입니다. 어느 날은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 책을 읽었는데, 책에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러더라고요. 서점에서 누군가 자기 책을 읽고 있는 걸 발견했을 때, 자기는 이런 느낌이 든대요. 내 발가벗은 누드 사진을 누가 보고 있는 걸 내가 발견한 느낌이라고. 저도 너무 공감하는데요. 아무튼 처음에 5권을 쓸 때는 사실은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고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하고 또 책 쓰기에 너무 미쳐 있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1년에 4권을 썼었는데 그 정도로 미쳐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그냥 글 쓰는 그 자체가 좋고 책 내는 그 재미에 너무 빠져서 내가 쓸 수 있는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전부 다 썼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2개의 초고를 더 썼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출간을 하진 않았고 어쨌든 그렇게 막 책 쓰기, 글 쓰기에 너무 재미들려서 막 쓰다가 지금에 와서 보니 똥인지 된장인지도 잘 모르고 막 정말 즐겁게는 썼지만 어쨌든 똥도 먹고 된장도 먹고 막 썼더라. 근데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하물며 저는 정말 초보였던 게요. 내가 쓰는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지각조차 없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야 제가 이제는 또 조금 농익지 않았겠습니까? 이제야 이제 조금씩 느껴지는 게 있는데 제가 책 쓰기 수업도 한단 말이에요. 책 써보고 싶다. 당신의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멘티라고 부르니까 멘티님들께서 가끔씩 저한테 본인의 어떤 의구심을 해소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고 싶으신지 가끔씩 저한테 질문을 하실 때가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쓴다고 누구에게 도움이나 되기는 할까요? 내면에서 질문 같은 게 올라오시는 것 같았어요. 해서 뭐해? 그런 순간순간에 포기하고 싶은 감정이랄까? 그런 말을 제가 종종 듣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말하게요? 그때 저는 말합니다. 이게 멘티님에겐 이제 지나간 과거지만 누군가에겐 현재에 직면한 문제입니다. 당신은 흘려보낸 이미 과거이지만 누군가는 지금 그 문제로 고통을 앓고 있어요. 아직도 거기에 머문 채 말입니다. 그래서 멘티님 당신이 쓸 당신의 과거 경험은 유효합니다. 추억팔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겐 현재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멘티님인 당신은 먼저 당신이 경험해본 그 사람으로서 당신의 과거를 전하면 됩니다. 그 덕에 지금의 당신이 있다고 말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태껏 멘티님이 읽었던 감동스럽게 읽었던 책 모두 그런 식으로 쓰였습니다. 작가의 과거를 현재의 당신에게 전송한 거죠. 제가 일본의 간다 마사노리 사업가의 책을 또 굉장히 재미있게 읽는데 고민하는 자만이 자신을 구한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너무 공감하죠. 제목만으로도 참 공감이 되는 말인데 작가도 말해요. 나의 경험이 장차 세상을 구원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갑자기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도 그겁니다. 의구심을 가지고 어떤 불안을 해소하고자 또 질문했던 그 멘티님의 질문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과거 경험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좀 많이 잊고 사시는 것 같아요. 이미 나한테는 과거이자 힘들게 지나보낸 일, 더는 이제 가치가 없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같은 삶,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말장난 같죠? 제가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판매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바로 중고 물품 거래입니다. 중고 물품이라는 게 그래요. 제 친구가 최근에 그 딸이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옛날에 4살 때 5살 때 입었던 옷을 이제 안 맞아서 중고 물품에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또 누군가는 사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4살, 5살 딸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하고 사가셨어요. 그게 바로 어떤 시간의 차를 이용한 판매. 그게 근데 왜 일어날까요? 우리 딸에게는 과거인데, 4, 5살이 과거인데, 어떤 딸에게는 4, 5살이 현재이기 때문에 그 판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 판매가 왜 일어날까? 다시 말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누군가에게는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과거로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래서 나한테는 지금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그 과거를 현재에 보내고 계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의 과거가 가치로운 이유는 누군가의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을 살고 있기에 가능한 그럼에도 서로 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나의 과거는 누군가의 현재이자 누군가의 현재는 나의 미래가 되는 것처럼요. 그렇게 우리는 시간을 교차하면서 사는 거예요.
재밌죠. 이런 개념으로 보면 사실은 이건 책 쓰기랑 좀 다른 이야기이기도 한데 세상의 패턴이 보여요. 좀 심오한가요?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작가님들이 과거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그 과거가 지금 현재인 독자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까 그 중고물품 얘기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단 중요한 게 있어요. 작가님의 과거를 얼마든 활용해서 한번 글을 써보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현재를 살고 계신 분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단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작가님의 과거를 쓴다고 할지라도 또 회고록이나 자서전의 느낌을 쓴다 할지라도 자기 과시만 줄줄 늘어놓으시면 안 돼요. 하물며 누군가의 현재이기에 작가님의 과거가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도움이 되게 조근조근 작가님만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글이 돼요. 저는 스레드라고 아시나요? 그 짧게 글 쓸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다도 간혹 글을 올리거든요. 근데 정말 좋아요가 많이 달린 글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글을 썼었냐면 제가 이런 문구를 썼어요. 타인이 궁금해하지 않을 작가님의 이야기는 쓰지 마세요.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 작가님과 작가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작가님의 가족만 궁금해할 이야기는 쓰지 마세요 라고 썼더니 좋아요랑 인용이 엄청나더라고요. 다들 좀 공감하고 계셨던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죠. 당신의 이야기를 과거로 써보세요 해놓고서는 너무 또 자랑만 늘어놓으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느낌은 오실 거예요 아마. 어쩐지 그런 걸 한번 본 것 같거든. 막상 어려운 건 왜 길을 우리가 볼 때랑 걸어갈 때랑 실제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쓸 때 좀 조심해서 쓰시면 된다. 그 정도고요. 자, 그럼 하나 더 갑시다. 그럼 어떤 과거를 내가 쓰면 좋을까? 내가 내 과거가 누군가의 현재라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전달인지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이야기가 되는지 상품이 되는지 컨텐츠가 되는지 이제 알겠어. 중고물품을 예를 드니까 내가 확실하게 알겠어. 그럼 어떤 과거를 쓰면 좋을까 했을 때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통에서 성장이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여기 계신 작가님들이 뭔가 일이 잘 풀리거나 뭔가 술술 진행되거나 복스러운 일들이 막 가득할 때 작가님들은 이런 고민 하시나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그런 걸까? 하면서 나름대로 고심하시고 분석하시나요? 보통은 안 하실 거예요. 예스, 아싸, 나이스 이러면서 그냥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에게 닥친 어떤 인생에는 원래 굴곡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닥친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왔을 때, 잘 안 풀릴 때 사람은 멈춰서 고민하고 고심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성장이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꼭 안 좋은 일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게 저는 그런 의미인 것도 같아요. 어쨌든 고심하는 그 동안에 성장이 무지하게 일어난다. 자, 그럼 이거를 다시 과거에 어떤 이야기를 쓰면 좋을까요로 돌아가 보면 어떤 과거 나의 이야기를 쓰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내 인생의 거의 하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인생의 난간에 부딪혔거나 시련에 부딪혀서 작가님들이 정말 힘들었던 때, 그때를 쓰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과거가 누군가 현재이고 또 하나는 작가님이 그 시간 동안에 엄청난 고심과 사유를 했을 거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할 말들이 굉장히 많아졌을 거예요. 비록 나는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지만 사실 되돌아서 보면 그래도 내가 그 시간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왜 내가 정말 많이 사유했던 주제 정말 많이 고심했던 주제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듯이 글을 쓰거나 책을 쓰실 때도 정말 전해줄 말이 너무 많으실 겁니다. 할 말이 무지하게 쌓였을 테니까요. 그래서 누군가 되게 힘들었던 과거가 있어도 사실은 나중에 지나가 보면 한 권의 책이자 누군가에게 들려줄 어떤 또 멋진 스토리가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하나만 더 말하겠습니다. 이 말의 숨겨진 뜻은 뭘까요? 작가님의 과거가 누군가에게는 현재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님의 과거는 누군가의 현재로서 가치를 갖는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과거를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있다면 어떤 시련이나 어떤 바닥점이 있었다면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나만의 어떤 아름다운 과거 스토리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과거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다는 자격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다시 말하지만 작가님의 과거는 누군가에게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를 사는 무수한 나들이 작가님의 과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사족인데요. 저는 왜 제 친구의 어머니가 책을 안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의 아버지께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친구 어머니가 친구 아버님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부처급이에요,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가 책을 안 쓰시는 게 참 그 어머니의 현재를 살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면서 자,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찍을 만큼 작가님들의 과거를 굉장히 높게 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작가님들 과거 정말 가치가 너무 높다. 너무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흥나라 한글방에서 작가님들의 과거를 삽니다. 작가님들이 고통으로 하면 엄청 힘들었던 일, 그럼에도 또 그 바닥을 딛고 점프해서 지금에 도달했던 일, 내적 성장을 일으킨 작가님들만의 소중한 과거에 대해서, 아주 가치 있는 과거에 대해서 우리 흥나라 한글방에 파시겠어요?